박금수는 현관문을 잠그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피로연까지 마치고 돌아오니 이 시간이었습니다. 금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 몇 시간 전 소정이가 한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행복했습니다. 신랑 정연의 손을 잡고 차에 올라타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금수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멀어지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금수는 안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 이대고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피곤하다. 그게 남편이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방문을 닫은 뒤였으니까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65의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습니다. 금수는 화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소정은 예뻤습니다. 정연은 다정했습니다. 하객들은 축하했습니다.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때문일까요?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고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기억을 잃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밤에 배회했습니다. 금수는 간병했습니다. 3년 동안 약을 챙겼습니다. 식사를 도왔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예전의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의 남자. 금수는 그 단어를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예전의 이대고는 무서웠습니다. 폭력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건을 던졌습니다. 때렸습니다. 금순의 왼쪽 귓불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35살 때 남편이 귀걸이를 잡아당겨 생긴 상처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통증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시작되면서 남편은 변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순해졌습니다. 금순을 부를 때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금순아.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금수는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혐오였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금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정. 행복해 보였습니다. 금수는 기뻤습니다.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이제 딸도 떠났습니다. 이 집엔 금순과 남편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금수는 생각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금수는 일어나 화장을 지우러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클렌징 폼을 손에 덜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까지?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할까요? 화장을 지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따로 잤습니다.
남편이 밤에 배회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얼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곳곳이 낡았습니다. 금순처럼. 눈을 감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금수는 놀라 일어나 앉았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까요? 화면을 보았습니다. 정연 사위였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고라도 났을까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정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정연 씨?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소정이는 괜찮아요? 소정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근데 정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금수는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요? 소정이가 아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신혼집에 아버지가 오셨다고요. 뭐라고요? 금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대요.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수는 멍하니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순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의 신혼집은 서울 반대편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남편이 혼자 그곳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어떻게? 금수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안방 문을 응시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정연이 물었습니다. 금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금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섰습니다.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이상하다는 걸.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금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일까? 금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였습니다. 정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셨대요.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어제 저녁부터 방에 있었습니다. 금순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소정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금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금수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일어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옷장 위쪽 선반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오래된 트렁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수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트렁크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열쇠 뭉치를 찾았습니다. 하나씩 시도했습니다. 세 번째 열쇠였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금수는 숨을 들이쉬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첫 장은 경찰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대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급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회사원이었습니다. 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금순과 이대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달랐습니다. 실제 결혼보다 1년 늦었습니다. 뭐지? 금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것을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엔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금순. 2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 옆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금순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를 금수는 알았습니다. 첫사랑이었습니다. 약혼자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 하지만 사진 속엔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약간 뒤쪽에 서 있는 남자. 금순과 약혼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낯익었습니다. 금수는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이대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금수는 남편을 그때 몰랐습니다. 약혼자가 죽고 몇 년 후에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처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금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5월. 경복궁 앞에서. 금순의 약혼자가 죽은 건 그해 6월이었습니다. 트렁크를 다시 뒤졌습니다. 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금수는 펼쳤습니다. 1983년 4월 12일. 오늘 그녀를 다시 봤다. 약혼자와 함께였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983년 5월 3일. 경복궁에 갔다. 그들도 거기 있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받았다. 내가 찍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그게 싫었다.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3년 6월 15일. 오늘 그 남자가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 금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1983년 6월 20일. 장례식에 갔다. 그녀가 울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1985년 11월 1일. 오늘 중매를 섰다. 그녀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좋다.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금수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책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이대곤이 되었다. 그 한 줄이 보였습니다. 금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침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금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금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금순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느리고 약한 목소리. 뭐하니? 당신은?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게.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나? 나는 내 남편이지. 진짜 이대곤은 어디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말해요. 금순이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금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대곤은 오래전에 죽었어. 뭐라고요? 내가 죽였지. 금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1983년에 내 약혼자가 죽은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진짜 이대곤은 내 친구였어. 경찰이었지. 독신이었고 가족도 없었어. 완벽했어. 왜? 왜냐고? 남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너를 갖고 싶었으니까. 금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약혼자는 내가 죽였어. 브레이크를 끊었지. 그 다음은 이대곤 차례였어. 그의 신분을 빼앗았어. 그리고 너에게 갔어. 미친. 미쳤다고? 그럴지도.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금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금순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너랑 결혼했어. 딸도 낳았어. 30년을 살았어. 성공한 거야. 소정이는. 금순이 떠듬거렸습니다. 소정이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남편이 멈췄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내 약혼자의 아이예요. 당신이 그를 죽였을 때 난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걸.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거짓말. DNA 검사해봐요. 소정이는 당신 피가 아니에요. 남편이 벽을 쳤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금수는 움찔했습니다.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예전의 목소리였습니다. 폭력적이던 그 목소리. 소정이는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내 거야. 금수는 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가짜예요. 도둑이에요. 남편이 금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금순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금순아.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은 신발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거리로 뛰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금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 대문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 안이 어두웠습니다. 금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갑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경찰, 딸, 사위?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당신 아버지는 가짜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당신은 그의 딸이 아닙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금수는 핸드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금순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금수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응, 소정아. 엄마 어디세요? 집에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요. 산책 나왔어.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금수는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요? 응. 일찍 일어나서. 엄마 어젯밤에 정연이가 전화드렸죠? 금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응. 그게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착각. 네. 아빠가 오신 게 아니라 제가 꿈을 꾼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소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금수는 알았습니다. 딸이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는 걸. 소정아. 네, 엄마. 아빠가 정말 갔었어. 내 신혼집에. 엄마, 그럴 리 없어요. 아빠는 치매셔서. 치매가 아니야. 금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소정이 침묵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는. 너희 아빠는. 금수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딸의 인생이 거짓이었다고. 아버지가 살인자라고.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은 안 돼. 엄마. 금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니,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사람이. 금수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누워 있었습니다. 금수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약혼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 웃고 있는 얼굴. 금수나, 우리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25의 나이에. 금수는 몇 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대곤을 만났습니다. 아니, 이대곤이라 믿었던 남자를.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매 자리에서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금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금수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었습니다. 소정이 15통, 정연이 5통. 문자가 왔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영상 보셨나요? 영상. 금수는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에 온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신혼집 현관 앞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대곤이었습니다. 현관 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상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딸. 금수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되돌렸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내 딸은 내 피가 아니야.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내 거지. 금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 내 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금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쳐다보았습니다. 금수는 일어났습니다.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막혔습니다. 금수는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기댔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정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키웠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처럼. 금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차갑습니다. 어떻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깨진 화면 너머로 발신자가 보였습니다. 소정이었습니다. 금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소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영상 보여줬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 왔어요. 정말로. 소정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왜 그래요? 치매가 아니에요. 금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대답해 주세요. 소정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소정이 흐느꼈습니다. 금순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지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어디서 만나요? 얘기해요. 제발.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왜요? 엄마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뭔데요? 금수는 깨진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영상 파일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멈춰 있었습니다. 진실을. 금순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확인해야 해. 무슨 진실이요? 금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금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소정의 방으로 갔습니다. 빗에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았습니다. 역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순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은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금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산책. 금순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손에 든 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금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보여줘. 싫어요. 보여주라고.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금수는 비닐봉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왜 이래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권리? 남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30년을 함께 산 남편. 가짜 남편이죠. 금순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이대곤이 아니에요. 도둑이에요. 살인자예요. 남편이 금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게. 아팠습니다. 닥쳐. 나요. 금순이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힘이 셌습니다. 금순을 벽으로 밀었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좋아.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알면 위험해. 이미 알아요. 다 알아요. 금순이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당신이 내 약혼자를 죽였다는 것. 진짜 이대곤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금수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소정이가 당신 딸이 아니라는 것. 남편이 멈췄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수는 그 틈에 빠져나왔습니다.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금수나.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뛰었습니다.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접수대에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DNA 검사. 부탁합니다. 신분증이랑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급해요. 제발. 금순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직원이 금순을 보았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걸립니다. 빨리 해주세요. 돈 더 낼게요. 사흘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금수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사흘. 사흘 후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하지만 금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소정이는 남편의 딸이 아니라는 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에게 말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금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금수는 모텔에 방을 잡았다. 싸구려 모텔이었다. 하룻밤에 3만 원. 좁고 낡았지만 괜찮았다. 혼자였고 안전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곰팡이 얼룩이 보였다. 금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30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핸드폰이 울렸다. 소정이었다. 금수는 받지 않았다. 딸에게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은.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문 안 열어줘? 아빠는 안 계셔. 금수는 놀라 일어나 앉았다. 소정이 집에 갔다고? 혼자? 전화를 걸었다. 소정이 받았다. 엄마. 소정아, 거기서 나와. 지금 당장. 왜? 아빠 어디 가셨어? 집에 아무도 없어. 나와. 위험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정이 침묵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제발. 지금 말할 수 없어. 일단 거기서 나와. 엄마가 있는 데로 와. 어디? 금수는 모텔 주소를 알려줬다. 소정이 오겠다고 했다. 금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1시간 후 노크 소리가 났다. 금순이 문을 열었다. 소정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갰다.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소정이 금순을 안았다. 금순도 딸을 안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들어와.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았다. 소정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집에 갈 수 없어서. 아빠 때문에. 금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정이 금순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말해줘. 금순은 딸을 보았다. 37의 딸. 이제는 결혼한 여자. 하지만 금순의 눈엔 여전히 아이로 보였다. 소정아. 응.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소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금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너희 아빠는 진짜 이대곤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야. 이대곤이란 사람의 신분을 훔친 거야. 소정이 금순의 손을 놓았다. 일어섰다. 엄마, 정신 차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소정아, 엄마 말 들어봐. 못 들어. 그게 말이 돼? 소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금수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트렁크에서 가져온 그 사진. 소정에게 건넸다. 이거 봐. 소정이 사진을 받았다. 들여다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왼쪽이 엄마야.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가 엄마의 약혼자였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이 사람은? 소정이 사진 속 뒤쪽 남자를 가리켰다. 지금 너희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소정이 사진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이 뒤집혔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금순이 다이어리를 꺼냈다. 소정에게 보여줬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이게 아빠 글씨야.
응. 엄마의 약혼자를 죽였다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금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정이 다이어리를 던졌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다. 말도 안 돼. 소정이 소리쳤다. 금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 딸이야? 넌 엄마 약혼자의 딸이야. 소정이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야. 아니야. 소정아. 금순이 다가갔다. 딸의 어깨를 안았다. 소정이 울기 시작했다. 크게 소리내어. 내 인생이 뭐야? 다 거짓이었어. 아니야. 내 인생은 진짜야. 넌 엄마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는, 너희 아빠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야. 엄마도 이제야 알았어. 소정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금순을 보았다. 증거가 있어. DNA 검사 결과가 사흘 후에 나와. 검사했어. 응. 오늘. 소정이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금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 응. 나 어떻게 해야 해? 금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는 질문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금순과 소정은 함께 병원에 갔다. 정연도 함께였다. 사위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소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검사실 앞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금수는 벽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서류를 들고 있었다. 박금순 씨? 네. 금순이 일어났다. 소정과 정연도 일어났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다. 결과 나왔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펼쳤다. 숫자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보였다. 부녀관계 확률 0%. 금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글자로 확인하니 달랐다. 현실이 되었다. 엄마. 소정이 금순의 팔을 잡았다. 금수는 딸을 돌아보았다. 소정이 울고 있었다. 이제 확실해졌어. 소정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사람 딸이 아니야. 그래. 금순이 대답했다. 소정을 안았다. 정연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병원을 나왔다. 밖은 밝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금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소정이 물었다. 금수는 딸을 보았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증거가 있어. 다이어리가 있어. 사진도 있고. 그걸로 될까? 정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 다이어리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3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증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결정적 증거. 금수는 생각했다.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남아있을까? 엄마 아빠 지금 어디 있어? 소정이 물었다. 집에 있겠지. 혼자? 응. 소정이 정연을 보았다.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우리 집에 가봐요. 왜? CCTV 있잖아요. 집 안 곳곳에. 아버지가 뭔가 말하거나 행동할 수도 있어요. 금수는 망설였다. 그 남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정의 말이 맞았다. 증거가 필요했다. 좋아. 가자.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금수는 창밖을 보았다.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다. 30년을 살았던 동네. 집 앞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렸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이상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마당이 조용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이상해. 금순이 중얼거렸다. 소정과 정연이 뒤따라 들어왔다.
거실이 어지러웠다. 소파가 엎어져 있었다. 테이블이 깨져 있었다.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 소정이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다. 금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안이 텅 비어 있었다. 금순이 넣어뒀던 서류들이 사라졌다. 없어. 금순이 말했다. 소정이 옆으로 왔다. 뭐가? 다이어리, 사진, 전부 없어. 어떻게? 금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남편이 가져간 것이다. 증거를 없애려고. 엄마, 이거. 정연이 불렀다. 식탁 위를 가리켰다.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금순이 다가가 집어들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금순아, 미안하다. 나는 널 사랑했다. 그것만은 진심이었다. 이제 끝이다. 그게 전부였다. 금수는 종이를 구겼다. 손이 떨렸다. 끝이라니. 소정이 말했다. 무슨 뜻이야? 금수는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세 사람은 경찰서로 갔다. 금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다이어리 얘기, 사진 얘기, DNA 검사 결과. 경찰은 기록했다. 증거 서류는요? 없어졌어요. 남편이 가져갔어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수사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DNA 결과가 있잖아요. 소정이 말했다. 그건 부녀 관계가 아니란 것만 증명할 뿐이에요. 범죄 증거는 아니에요. 금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증거가 없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실종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이대곤 씨가 돌아오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밤이 되었다. 금수는 소정의 신혼집에 머물렀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도망쳤을까? 아니면 금수는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둠뿐이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남편이 자신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금수는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금수나. 남편이었다. 금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금수나. 어디 있어요? 금순이 물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옆방에서 소정이 자고 있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당신이 한 일을 경찰이 알아야 해요. 남편이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경찰, 증거도 없이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그건 내가 소정이 아빠가 아니란 것만 증명할 뿐이야. 범죄 증거는 아니지. 금수는 이를 악물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왜 전화했어요? 작별 인사하려고. 작별? 응. 이제 끝이야. 모든 게. 금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예요? 금순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야. 사랑이요?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을 죽이고 신분을 훔치고 거짓으로 산 게 사랑이에요. 내 방식이었어. 서툴렀지. 서툴렀다고요? 금순이 소리를 높이려다 참았다. 소정이 깰까봐. 당신은 괴물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다. 알아. 나도 알아. 목소리가 달랐다. 힘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금순아, 나도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 그게 잘못이었나? 금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한 일을 모르는 걸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금순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을 거짓 속에서 살았어요. 폭력에 시달렸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금순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안 돼. 알아.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래서 끝내려고. 뭘 끝내요? 내 인생을. 금순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소리예요? 금순아, 용서해줘. 소정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지금 뭐 하려는 거예요? 널 자유롭게 해주려고. 전화가 끊겼다. 금수는 다시 걸었다. 신호음만 울렸다. 받지 않았다. 금수는 거실로 나갔다. 정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들지 못한 것 같았다. 어머니? 정연 씨. 금순이 다가갔다. 남편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인생을 끝낸다고. 자기를. 정연이 벌떡 일어났다. 어디 있대요? 안 말했어요. 하지만 금수는 생각했다. 남편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끝을 맺으려 할까? 그리고 떠올랐다. 한 곳이 집이에요. 우리 집. 확실해요? 네. 그 사람은 그곳에 집착했어요. 평생을. 두 사람은 차를 탔다. 새벽 거리를 달렸다. 금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짙었다. 집에 도착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 불이었다. 금수는 차에서 내렸다. 정연이 따라왔다. 대문을 밀었다. 열려 있었다.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갔다. 문도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조용했다. 하지만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물 흐르는 소리. 금수는 부엌으로 갔다. 남편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릇을 닦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금순이 물었다. 남편이 돌아보았다. 표정이 평온했다. 설거지. 왜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지. 남편은 다시 그릇을 닦았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금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상했다. 평온해 보였다.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응. 남편이 대답했다. 그릇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쉽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해. 남편이 금순을 보았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과 달랐다. 금순아, 나는 너를 진짜로 사랑했어. 비틀어진 방식이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요? 알아. 이제 알아. 남편이 다가왔다. 금수는 뒷걸음질 쳤다. 정연이 금순 앞을 막아섰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남편이 멈췄다. 손을 들어 보였다. 해치지 않아.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싶었어. 금수는 남편을 보았다. 늙은 남자였다. 69의 남자. 평생 거짓으로 산 남자. 후회해요? 금순이 물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매일 후회했어. 그럼 왜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 이미 너무 멀리 왔어. 남편이 의자에 앉았다. 힘없이. 금순도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소정이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직접 말해요. 못해. 그 애 볼 자격이 없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키운 게 아니었어. 억지로 내 딸로 만든 거였어. 알아요. 용서해줘, 금순아. 용서는 못해요. 금순이 말했다. 단호하게.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금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해는 해요. 조금. 뭘? 외로움.
당신도 외로웠다는 거.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고맙다. 고마울 건 없어요. 사실일 뿐이에요. 금순이 일어났다. 경찰에 가요. 함께. 안 돼. 가야 해요.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 안 쳐. 그냥 끝낼 거야. 남편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약병이었다. 금순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거 뭐예요? 수면제. 안 돼. 금순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남편이 빠르게 뚜껑을 열었다. 알약을 입에 넣으려 했다. 정연이 달려들었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알약들이 흩어졌다. 하지 마세요. 정연이 소리쳤다. 남편이 몸부림쳤다. 하지만 힘이 약했다. 정연이 남편을 바닥에 눕혔다. 119 불러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해요. 주소를 말했다. 빨리 오라고 했다. 남편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다. 왜 막아? 죽어선 안 돼요. 금순이 말했다. 당신이 한 일에 책임져야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못해. 무서워. 당연히 무섭죠. 하지만 해야 해요. 금수는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연민이 들었다. 조금, 아주 조금. 구급차가 왔다. 경찰도 함께 왔다. 남편을 데리고 갔다. 금수는 그 모습을 보았다. 구급차가 멀어졌다. 정연이 금순의 어깨를 감쌌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인가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집을 돌아보았다. 30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떠날 집. 이제 숨 쉴 수 있겠어요. 금순이 중얼거렸다. 정연이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수는 미소 지었다. 작게. 하지만 진짜 미소였다. 사흘 후 남편은 기소됐다. 증거가 부족했지만 자백이 있었다. 병원에서 경찰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고 했다. 금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소정도 가지 않았다. 정연만 갔다. 돌아와서 말해줬다. 징역 15년 구형됐대요. 그래요. 금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감정이 없었다. 금수는 집을 팔았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었다. 소정의 집 근처였다. 소정이 자주 찾아왔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소정아, 엄마가 미안해. 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소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도 피해자였어. 고마워. 엄마,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금수는 창밖을 보았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자유롭게. 응.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소정이 웃었다. 금순도 웃었다. 그날 밤 금수는 혼자 앉아 있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다. 숨이 막히지 않았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시원했다. 금수는 눈을 감았다. 이제야.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을 쉬겠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금수는 그 바람을 느꼈다. 온몸으로.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다. 거짓 속에서 살았던 시간들. 폭력과 두려움 속에서 견뎠던 날들. 그 모든 게 끝났다. 이제 금순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짜 인생이. 금수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으니까.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찾아온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자유는 다시 숨 쉴 수 있게 한다. 금수는 이제 알았다. 숨결이 멎었던 건 집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